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 두 번째 시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강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구정과 SNS 마케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가져가야 될 핵심 포인트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한 구전 마케팅을 쓸 때 특히 핵심 포인트들,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 5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들, 소비자 교육들이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교육을 하되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져야지만 구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고급 정보를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견 선도자, 즉 다시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전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를 찾는 게 나의 역할이 될 거다. 그리고 의견 전달 채널, 우리가 의견을 전달하지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채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해야지만 이 구전 활동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고 구전에 대해서 퍼져나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마케팅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이 꼭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세 분류로 나뉩니다. 의견을 긍정적으로 의견을 가지신 분, 그리고 부정적으로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다 같은 이야기로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는 오류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그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고 각각에 맞는 유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전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버즈 마케팅입니다. 버즈 마케팅은 버즈라는 게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 재밌는 이야기들, 쉽게 가는 이야기들, 그래서 한마디로 오락거리, 뉴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즈 마케팅을 하는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다 보니까 이것들이 소비자들은 연관돼서 흥분된다, 기대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아이폰 새로 출시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디자인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능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즈 마케팅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즈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 채용 이력서는 애플 코리아의 채용 이력서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거 애플 사이트에 가서 제가 어제 캡처한 상황입니다. 이 버즈 마케팅을 위해서 버즈 마케터만을 뽑겠다라고 애플에서는 채용 공고를 올릴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일시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포스트 보시면 2021년 3월 17일에 2월 17일에 열렸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원하셔도 돼요. 두 번째가 커뮤니티 마케팅입니다. 커뮤니티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제품에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사용자들이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이폰 5 사용자, 아이폰 10 사용자, 그리고 동호회들, 뭐 기계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BMW 동호회, 그리고 제품 토론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그 동호회들이 삶을 그 동호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하는 게 이 커뮤니티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와인 동호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와인이 출시된 거에 대해서 런칭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거기다 해당 와인 출시되면 동호회들 초청해가지고 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장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동호회에다가 아예 기증을 해가지고 정보 교류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되게 많습니다. BMW, 할리 데이비슨 이런 예들이 많은데 특히 이 할리 데이비슨이 할리 오너스 그룹이라고 해서 그 할리 라이더들이 각자의 할리를 타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할리 웹사이트 자체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리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게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 할리 오너스 그룹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혜택, 어떤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냐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할리 오너스 그룹이 HOG라고 약자로 많이 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이 커뮤니티 마케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왜 이 예냐면 얘는 이 HOG 그룹의 역할이 어떤 거가 있었냐면 할리 데이비슨이 매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리 데이비슨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동호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할리 데이비슨 기업에다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자기 돈들을 막 모아가지고. 당연히 이걸 할리 데이비슨이 살릴 수 있었다고는 말하기 좀 힘들 돈이지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에서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BMW 미니 쿠퍼 동호회든 이건 현재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들어서 캡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구전 마케팅 세 번째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죠. 엄청 비용도 비싸고 하지만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였겠어요? 의견 선도자,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죠. 이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 의견 평가를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채널에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엄청나게 소비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왜 더 사람들이 믿을 만한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2단계 유통 이론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생각하면 1단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비자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마케팅 방식이 그렇죠. 채널을 가진 회사들. 하지만 이 2단계 유통 이론은 어떻습니까? 매스미디어나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 선도자의 입을 빌려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맞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저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1단계로 바로 가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사는 오피니언 리더 찾아서 그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은 그 정보를 받아서 사용해보고 우리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2단계 유통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보여주는 분이에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린드라 메딘이라는 사람이에요.
린드라 메딘. 우리 책 14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저와 좀 다른 사진이지만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큰 사례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블로거예요. 블로거. 린드라 메딘. 블로그를 통해서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냐면 패션 업계에서는 이 사람이 거의 뭐 연예인, 디자이너급으로 대접을 받아요. 자, 이 사람은 린드라 메딘은 작가 겸 패션 블로거라고 하거든요. 자기 직업이. 그래서 그 2010년부터 해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패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패션 블로그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죠. 뉴욕에서 타고 뭐 뉴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패션 블로그 뉴스를 전했단 말이죠. 이 블로그 문을 연 지 2년 만에 포브스지가 선정해요. 가장 영향력 있는 트렌드 세터라고. 그래서 타임즈지는 그 블로그 자체를 아예 베스트 블로그까지 선정하기도 했어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패션 업계가 가만두겠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패션 업계들이 이 사람과 손잡기를 원했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 한국 브랜드도 있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들 백화점에도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딩, 특히 여성복 브랜딩 보브, VOV 협업해서 보브 브랜드 정체성을 린드라 스타일이 반영된 아이템을 홍보했어요.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트러스 구조 마케팅이 매우 강력하다는 거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BJ 많이 아시죠? BJ가 뭐예요? 원래 BJ가 왜 BJ인 줄 아세요?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BJ는 한국말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웃긴 이야기지만 당장의 약자예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전에 1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구경 오기를 기대했고,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이 방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방장이란 말을 줄여서 BJ란 말도 많이 썼었어요. 저도 봤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정식 명칭인 브로드캐스팅 자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못지 않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큰 주역들이죠.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큰 역풍을 맞았죠. 광고 표기 때문에 많은 유명 BJ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뭐 어떻게 불려요? PD라고도 불립니다. PD라고 어디서 불리냐? 카카오 채널에서, 영상 채널에서 PD라고 불려요. 그리고 유튜버는 어디서 그렇게 불려요? 유튜브에서. 트위치에는 스트리머,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 채널에서는 크리에이터라고 많이 부르고.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 BJ라는 영역은 확고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 BJ를,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MCN이란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CN이라는 회사가 이 크리에이터들 기획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그래서 이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죠. 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방법은 제품 심기입니다. 이 제품 심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협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한테 제품 관련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제품까지 제공을 해줘야지 우리에 대한 구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맞지 않겠어요? 제품에 대한 정보만 준다면 정확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찬이라는 거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제품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블로그에 써달라, 게시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협찬 사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연예인 협찬, 뭐 BJ 협찬, 유튜버 협찬, 크리에이터 협찬,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앞에 보시면 이게 크라이슬러 C3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크라이슬러라는 업체도 따로 있고요, 벤츠라는 업체도 따로 있어요. 근데 벤츠랑 크라이슬러랑 합작한 제작사로 제작해서 만든 차가 C300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엄청 무상으로 뿌렸어요. 그래서 느낌을 올리기로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성공적인 모델로 크라이슬러 C300 모델이 런칭됐죠. 보시면 C300 할인은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의전 차량으로 제공하거나 가장 여러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 신기에서 한 번 더 나간 게 에반젤리스트 마케팅입니다. 뭐 잘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에반젤리스트는 사실 애플에서 유명해졌죠.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마케팅에 관심 많으신 거예요. 가와사키라는 분입니다. 가와사키. 에반젤리스트는 그 종교적으로 많이 씁니다. 전도자를 부를 때 에반젤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에반젤리스트를 설명하는 건 해당 제품에 대한 전도자, 옹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제품에 대한 전도자, 막 전도해 주는 거죠. 옹호해 주는 거예요. 뭐 나쁜 말을 해도 옹호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로, 사실 종교적인 의미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종교가 너무 좋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 우리 제품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전파하고 알리는데 몰두하는 사람인 거죠. 너무 좋다, 매력이 막 이렇게, 우리 매력이 이거니까 빨리 써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제품 신기 마케팅 있잖아요.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 사람 기존에 그 채널에서,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오피니언 리더를 사용했는데 전도자 마케팅 그게 아니에요. 자사의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처음부터 양성하는 거죠. 처음부터 양성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애플의 전설적인 마케터 가이 가와사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 마케터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맡았던 직책 이름이 에반젤리스트였어요. 신기술 전도자. 그래서 83년 애플에 입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개인용 맥킨토시 그거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25년 동안 애플의 전도사를 활용하다가 현재는 캔바의 에반젤리스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이제 이 애플이라는 업체가 이 정도 위상을 갖기 전에 그 포토그래피, 대학교 내에서 포토그래피, 스튜디오 아트,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한테 애플이 지원한 컴퓨터 랩에서 애플의 맥킨토시를 사용해서 비주얼 아트를 배우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대성해가지고 본인이 학생 시절에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서도 당연히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반젤리스트 마케팅의 시초가 되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애플 매니아가 탄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전 마케팅의 한 사례로 커즈 마케팅이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왜 사요? 소비자가 물건을 왜 사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필요하니까 사죠. 내가 필요하니까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준다? 사회를 위한 공익적 이유를 싹 넣어주는 거죠. 커즈 마케팅. 특히 커즈 마케팅은 SNS를 만났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내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 가지도 친구들한테 알림이 가니까 아 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애구나라는 표현도 되는 거죠. 자, 그걸 가장 쉽게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보는 게 뭐겠어요? 탐스겠죠. 탐스 구전 마케팅 사례는 너무 유명해요. 사실 원 for one이라는 이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뭐 기부하는 형식이잖아요. 사실 작년에 탐스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두 개의 가격이 이미 들어있다고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탐스를 사 신고 있다는 거죠. 이런 커즈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onversation creation에서 대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버즈 마케팅과 매우 유사한데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주냐고요? 재밌고 즐거움을 주는 광고죠. 그리고 행사, 이벤트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유명했던 사례가 아직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클럽 광고 사례예요. 선영아 사랑해요. 광고 영상 내내 마이클럽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선영아 사랑이라는 종이를 엄청 서울 곳곳에 붙였죠. 그래서 지하철, 버스, TV에서 엄청 다 궁금해서 도대체 이거 뭐냐? 이게 마이클럽의 캐치프라이즈였죠. 그리고 16년에 아이소이 화장품 브랜드가 선영아 사랑의 광고뿐만 아니라 SNS 통해서 화제를 다시 모으기도 했어요. 아직까지 기억한다는 거죠. 16년이 지난 후에도. 그래서 꼭 이렇게 구매를 유도하는 메시지라든지 제품과 관련하는 메시지를 해도 소비자들한테 재미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면 그것을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게 마케팅이 바로 컨버세이션 크리에이션인 거죠. 그리고 브랜드 블로깅. 브랜드 블로깅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하는 마케팅인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블로그 개설하는 거예요.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한다? 오락, 경품 행사, 정보 제공해가지고 기업 이미지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볼 수 있는 예로 보시면 우리 그 조미료사가 자사의 블로그에다가 조미료 브랜드가 이 조미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다 레시피 제공하고 이 요리 동영상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 만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추천 마케팅이라고 해서 친구 추천하면 5,000원 더 받는다. 친구 추천하면 10,000원 더 준다. 마일리 준다, 포인트 준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와 같이 연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이러스처럼 확산이 되는 방식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을 장려해서 내 마케팅 메시지를 다른 소비자한테 퍼뜨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직접.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성공의 사례로 이 한메일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메일을 가장 처음 만들면서 한메일 사용자가 보낸 모든 이메일 하단 문구에다가 한메일을 무료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무료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라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거기다가 요즘 뭐 지메일 같은 거 어떠세요? 한 명 초대 친구 초대하면은 뭐 2기가 메일 준다, 3기가 쓸 수 있게 준다, 아니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 이런 것들이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거죠. 웬디스 같은 것도 이런 재밌는 사례를 업로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전 마케팅 형태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이 구전 마케팅의 핵심은 내가 앞에 나서면 안 돼요. 나라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이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을 빌려서 메시지를 퍼뜨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케터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 통해서 다른 소비자한테 연결하게 하는 거고, 특히 이걸 빌리기 때문에 어때야 되겠어요? 자연적인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확장돼야 돼요. 기업이 아무 노력 안 했는데 소비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구전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구전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업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소비자 의견 무시해야 되나요? 소비자 의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확인된 불만이나 문제가 생기면 대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구전 마케팅은 이상적이지만 사실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구전 마케팅은 확장된 형태고, 뭐 재밌는 거, 공유할 만한 거, 이런 거 불시 만들어주고 구전이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한 앞에 사례들이 거의 구전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즘은 이런 구전 마케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구전이 일어나도록 조작을 하거나 소비자에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마케터가 고의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총칭해서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특히 스텔스 마케팅은 소비자가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과 단체가 관여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죠. 그래서 일전의 사례로 보시면 파워 블로거들이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기업 메시지를 올리게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리적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실링, 인프렉션, 컴퓨터 스팸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 스텔스 마케팅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돈을 지불하고 감추는 거. 여러분들 블로그 밑에 누가 내 돈을 지불받았다고 써야 된다는 거고, 소비자 인척 침입 침투하거나 관련 없는 코멘트를 계속 스팸하거나, 관련인 정보가 아닌데 나를 계속 해시태그를 넣는 거죠. 그리고 지인이 보낸 것처럼 스팸을 꾸미거나 변조, 위조해서 헛소문을 꾸미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텔스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스텔스 마케팅과 여러분들이 일부 구전 마케팅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스텔스 마케팅은 비도덕적 형태고, 스텔스 마케팅은 법의 규제가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규제가 생기고 있죠. 근데 어차피 이 스텔스 마케팅이 계속 이루어져서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SNS 광고 시장에 대해서 사례와 현황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